이 휴지를 제가 이렇게 절반으로 찢어주겠습니다. 다시 겹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찢어줄 거예요.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가 됐죠? 치어리딩을 할 수 있는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잘게 찢어진 휴지를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뭉쳐주겠습니다. 이렇게 똘똘똘똘 꾹꾹꾹 이렇게. 이 휴지에 콧기름을 발라주면 찢어진 휴지가 다시 재생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콧기름을 이렇게 휴지에다가 살짝 발라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 주머니에 넣어온 요 마법의 가루를 뿌려주면 방금 찢어졌던 이 휴지가 놀랍게도 이렇게 재생이 되는 마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64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마술의 다양한 재미와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있는 19년차 프로 마술사이자 얼마 전 마술처럼 풀리는 인간관계를 집필하게 된 마술사 니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는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마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단순한 쇼나 퍼포먼스에 대해서 떠올리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집필하게 된 책도 뭔가 마술을 알려주거나 또는 마술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집필하게 된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개발 서적이자 마술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집필한 책입니다. 사실 마술이 인간관계에 어떤 연관성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사실 마술은 기존까지는 단순히 쇼나 퍼포먼스로 보여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술사들은 이미 이 일상생활에서 마술을 인간관계에 밀접하게 녹여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마술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너무나 쉽게 많은 분들과 가깝게 친하게 지내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오면서 여기까지 제가 성장해버린 거죠. 사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술을 시작하고 나서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마술의 인간관계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차근차근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술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조금은 깨트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술의 인간관계의 연관성, 마술이 하나의 볼거리나 퍼포먼스로 국한되어져 버린 이 이미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냐는 말인데요. 일단 마술이 어떻게 볼거리가 되었는지부터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두 번째가 바로 마술사라고 하는데요. 혹시 아셨나요? 저도 마술을 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술사가 그때부터 있었구나. 근데 역사를 파봤더니 아니었더라고요. 엄밀히는 마술사의 원래 조상격의 그 형태가 주술사였습니다. 그래서 주술사의 형태로부터 쭉쭉쭉 이어져 내려와서 단지 예전에는 마술이 하나의 주술의 형태로 주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졌었고요. 귀족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볼거리의 형태로 지금 여러분들이 무대나 안방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되어져 발전되어져 온 것이죠. 이제 그렇게 마술이 단순히 볼거리로 국한되어져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씨께서 늘 얘기해 주셨던 게 있었어요. 니키야, 마술은 우리가 퍼포먼스로만 보여줘서 그렇지 사실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어.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로 마술과 인간관계의 연관성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마술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볼거리로만 이렇게 보여주셨거나 또는 볼거리만 보셨었을 때는 이 두 가지의 매치를 시키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마술이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마술은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까지 마술로 표현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마술이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는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품을 보시면 어떤 분들이 감히 이게 마술쇼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마술이라는 그 아이템을 하나의 언어로 활용을 해서 작가의 하고 싶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마술과 일루션의 차이예요. 마술은 신기함이 중요하지만 일루션은 신기함이라는 그 마술의 기준을 뒤흔드는 게 바로 일루션이죠. 즉, 신기한 게 중요한 게 마술이라면 일루션은 그 신기함을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술을 여러분들이 언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좋아요. 마술과 인간관계의 연관성을 알았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내향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으실 텐데 제가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내향적이었습니다. 이게 매치가 좀 잘 안 되실 텐데 어느 정도로 내향적이었냐면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나와 그러면 항상 친구 뒤에 이렇게 숨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바로 저였어요. 부모님이 희준이는 어디 가서 이렇게 얘 노래도 잘하고 끼도 많아 한번 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멍석 깔아주면 못하고 이렇게 숨어 있고 혼자서 방에서 춤추고 막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왜 그랬었냐면 사실 춤을 누군가한테 놀라울 만큼 근사하게 보여준다? 못해도 반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 다른 장르의 무언가를 배워서 누군가를 놀라게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대단해 보이게 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마술은요, 생각보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어요. 저는 마술을 처음 본 순간 너무 놀라웠고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내향성 안에 숨겨 있었던 소극적인 나를 깨트려버리고 적극적인 나로 변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마술이 가진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왜냐면요, 마술을 배우잖아요. 그럼 마술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릭이 존재하고요. 그 트릭을 알아냈을 때 어떤 분들은 에이 뭐 이런 거였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떤 분들은 기발하다. 이게 진짜 이렇게 보여진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바로 그 후자였었던 거죠. 저는 마술의 트릭을 안 순간 오히려 실망하거나 그냥 납득해버리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 트릭을 가지고 연습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향성이 있었을 뿐이지 제 안에 있었던 니키라는 사람의 본질적인 가슴 안에는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단지 나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내가 워낙 내향적인 사람이니까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런 내가 마술을 접하고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웃게 하고 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기니까 너무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더라고요. 그럼 이제 마술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마술은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배우게 되면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 욕구가 생긴다고 했죠. 그럼 그 욕구만으로 내가 어떻게 강력한 무기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그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도 그 사람이 평소에 그냥 일반적인 대화만으로는 지을 수 없는 그런 표정과 감정을 마술은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의심하고 바라보는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누구입니다. 저 니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예.
이렇게 대놓고 의심을 드러내는 일은 생각보다 드물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술을 하게 되는 순간, 안녕하세요, 니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마술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갑자기 그래요, 네. 저 여기 카드를 준비했는데요. 아, 네.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마술을 웃으면서 즐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정말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예, 시큰둥한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의심 가득한 채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상대방에게 평소 첫 만남에 가질 수 없는 감정과 행동들은 마술을 유발시킵니다. 왜냐?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걸로도 충분히 상대방에게 평소와는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들지만, 마술은 단순히 호기심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 결과, 서프라이즈한 놀라운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게 바로 마술이 가진 강력한 힘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마술이라는 무기가 생겼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단 누굴 만나도 자신이 생깁니다. 제가 실제로 정말 다양한 분들에게 마술을 보여드렸어요. 19년차 프로 마술사이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마술을 보여줬지만,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분들이 판사님들한테 제가 마술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판사님들은 과연 어떻게 마술을 보실까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교대 앞에서, 대법원 그 교대 앞에서 그 판사님들 앞에 그 송별회 같은 자리였어요. 거기서 마술을 보여드렸는데 그분들은 진짜 마술도 판결하시듯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병이 막 늘어나는 마술을 했어요. 눈앞에서 병이 뭐 하나가 되고 뭐 두 개가 되고 갑자기 병이 술잔으로 변했다가 마지막에는 그 술병이 눈앞에서 바로 10개로 늘어나는 그런 마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앞에 계시던 판사님이 팔짱을 딱 끼면서 저 병이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 줄 알았는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술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근데 마술사가 마지막에 술을 따랐어. 납득할 수밖에 없지, 저게 진짜 병이라는 걸. 이거를 제 공연을 하는데 지금 저와 이 카메라의 거리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기고 재밌어가지고, 판사님 그러면 지금 제 마술이 신기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납득하셔서 더 신기하신 건가요? 라고 했더니 그렇습니다, 마술사 양반, 이러면서 박수를 쳐주신 적이 있었는데, 진짜 마술은 그만큼 다양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성향을 지닌 사람들마다 마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때 만약에 제가 그런 분들의, 그 판사님들의 그런 논리적인 접근을 부정적으로 여러분 마술을 그렇게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편하게 즐기세요 라고 했다면, 그분들은 마술을 즐길 수 있으셨을까요? 그분들이 즐기는 방법을 제가 간섭했는데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깨우치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마술을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을 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마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겨도 그 무기가 모든 사람한테 다 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마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기면 그거를 활용하고 싶어지는데, 생각보다 활용하는 그 방법들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벌써 정신을 차려보시면 이미 여러분들의 내향성은 어느 순간 꽁꽁 감춰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내향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향성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단지 이 내향성이 비집고 나올 수 있는 그 틈을 마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주지 않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나와서 말하지만, 제가 마술사로 활동하는 그 이외의 시간에는 집에서 그냥 편하게 마술 구상하거나 쉬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좋은 주변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때 마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저에게 왔고, 그 강력한 무기가 생겨서 이런 변화들이 생겨서 지금은 너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며 즐기고 있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나의 변화들이에요. 가장 큰 건 자신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마술에 대한 또 다른 이면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서 그렇구나, 마술이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가슴 한켠에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마술 근데 그거 아이들이나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마술은 뭔가 아이들의 전유물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는 아쉽게도 마술이 그렇다기보단 대한민국에서 마술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 통로 때문인데요. 과거의 대한민국에서는요, 마술이 어른들의 문화였어요. 어른들의 볼거리. 심지어 그 캬바레의 밤무대에 마술이 있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씨께서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룩하면서 그때부터 마술이 대중들에게 엄청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2002년도였습니다. 그땐 9시 뉴스에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씨, 그때는 일루셔니스트가 아니라 마술사였죠. 마술사 이은결 씨가 뾰족머리를 하고 나와서 마술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곤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점점 마술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이라던가 그런 뭐 어리 키즈 카페, 도서관 이런 쪽에도 당연히 수요가 많아서 그쪽으로 공연이 많이 보급이 됐는데, 문제는 마술을 지속적으로 오래 다양한 마술을 보여주기 힘들어요. 마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외성, 신기함이니까요. 같은 마술을 2번 보면은 결코 놀라기가 힘들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른들의 공연 볼거리들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마술이 결국 아이들의 볼거리로만 계속 공급이 됐고, 그쪽 수요는 계속 많아지니까 그쪽의 형태로만 여러분이 접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술이 아이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있는 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그렇게 접했을 뿐이지 마술은 결코 아이들의 전유물은 아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래 마술 한번 배워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직접 활용하실 수 있는 간단한 생활 마술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술이 필요한 순간들은 진짜 생각보다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미리 마술을 보여줄 수 있는 마술 도구들을 준비해 가시면 물론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술 흥미로운데? 라는 흥미가 생긴 단계에서 그런 마술 도구를 가져가시기 쉽지 않으실 테니까 어딜 가도 존재하는 그 물건으로 할 수 있는 마술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휴지를 이용한 마술이에요. 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두루마리 휴지죠. 꼭 두루마리 휴지가 아니어도 돼요. 티슈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눈앞에서 휴지를 뜯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휴지는 그냥 치워주시고요. 이 휴지를 제가 이렇게 절반으로 찢어주겠습니다. 다시 겹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찢어줄 거예요.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가 됐죠? 치어리딩을 할 수 있는 농담이고요. 이렇게 잘게 찢어진 휴지를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뭉쳐주겠습니다. 이렇게 똘똘똘똘 꾹꾹꾹 꾹꾹 이렇게 눌러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 휴지에 콧기름을 발라주면 찢어진 휴지가 다시 재생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콧기름을 이렇게 휴지에다가 살짝 발라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 주머니에 넣어온 요 마법의 가루를 뿌려주면 방금 찢어졌던 이 휴지가 놀랍게도 이렇게 재생이 되는 마술입니다. 눈뜨고 코베인 기분이시죠? 이게 바로 이제 마술이 가진 매력입니다. 이제 이런 마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디서든지 뭐 식사 자리라든지 뭐 그냥 키즈 카페, 뭐 일반 카페, 그냥 사무실, 학교 뭐 어디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마술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술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 구겨진 휴지. 여러분들 제가 한 장으로 보여드렸었지만 사실은 애초에 마술 시작하기 전에 저는 감독님한테 휴지를 받고 몰래 한 장을 뜯어서 구겼어요. 그리고 구긴 휴지를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손이 어색하잖아요. 요거를 이 휴지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감췄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마술을 시작한 거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손가락에 이 휴지는 중지, 약지에다가 잘 이렇게 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 검지 소지는 이렇게 떠 있으면 좀 어색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붙이고요. 똑같이 힘을 빼주세요. 즉 이렇게 손에 뭔가를 쥐고 있지만 손 바닥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 사이에 쥐고 있는 거라서 살짝 손이 이렇게 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손은 어색하기 때문에 왼손으로 엄지, 검지로 집게로 잡아주시고요. 나머지 오른손으로 찢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자, 이렇게 잡고 하시면 돼요 하면 이렇게 찢으십니다. 이게 디테일의 차이인데요. 왼손은 손에 미리 안 찢어진 휴지를 쥐고 있으니까 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시니까, 오른손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피고 하십니다. 이게 지금 되게 어색하거든요. 양손을 똑같은 그림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어색하지 않겠죠. 그리고 휴지에는 결이 있어요. 이렇게 세로 결로
중간을 이렇게 찢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겹쳐서 또 찢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들 눈에는 사실은 감춰놓은 휴지가 보입니다. 이렇게요. 이 휴지가 위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휴지를 이렇게 찢으면 관객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손은 냅두고 오른손으로 찢어주세요. 또 겹쳐서 오른손으로만 이렇게 찢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겹치고요. 이 두 개를 어떻게 바꿔치기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똘똘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공 모양이 되게 뭉쳐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엄지와 중지, 오른손의 엄지와 중지를 가지고 요 안에 숨어있는 휴지랑 같이 꾹 눌러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요 아래 엄지에 있던 게 안 찢어진 휴지고요, 위에 중지에 있던 게 찢어져서 뭉쳐놓은 휴지예요. 요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꽉 누른 다음에 이걸 다시 위치를 바꿔주시면 찢어진 휴지가 나를 향하게, 안쪽으로 오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들어도 하나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치 제가 아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콧기름을 바른다고 했을 때 손에 아무것도 진짜 없네? 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신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콧기름을 바른다고 하시고요, 마법의 가루를 뿌려준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 그럼 이제 이 휴지를 하면서 안 찢어진 휴지만 그대로 들어가주면 여기 안에 찢어진 휴지가 남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져가면 보이는데, 자, 지금 카메라 감독님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휴지 하면은 안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요거 잘 봐 한 다음에 요걸 빼가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제가 마법의 가루를 하면서 요 휴지를 가지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오른손 내려서 주머니에 넣어버리세요. 증거인멸이죠. 이걸 주머니에 넣으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집어오시면서 뭐 집어오는 것처럼, 자, 마법의 가루를 뿌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신경은 이 휴지에 들어가 있어요. 언제 바꿔치기 할까. 그 다음에 이제 마법의 가루를 뿌리시고, 이때는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마술을 보는 관객한테 건네주시면서 자, 펴봐 하면 이제 에이, 근데 이제 요만큼 피면 이때 가 나와요. 다 피지 않아도 피면서 자기가 놀라는 거죠. 뭐야 이런 놀라운 휴지 재생 마술을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 휴지 재생 마술은 어떻게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휴지 찢었다 붙인 거잖아요. 이 마술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술은 찢어진 휴지가 다시 붙는 마술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위에 힘들어하거나 뭔가 좌절해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 마술로 좀 뭔가 힘이 되고 싶다, 한 번이라도 웃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야, 내가 마술 보여줄까? 라고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휴지를 가지고 가셔서 준비하신 다음에 친구한테, 야, 너가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힘들어서 너가 많이 상처를 받았잖아 라고 하면서 찢어진 휴지를 마치 상처받은 내 친구를 빗대서 보여주세요. 근데 너가 지금 힘들다고 이렇게 너무 좌절해 있어서 너를 방치하고 있으면 결코 달라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근데 그렇다고 너가 이렇게 꽁꽁꽁꽁 싸매고 꽁꽁꽁꽁 숨어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달라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가 포기하지 않고 꾹꾹꾹 누르는 이 행동을 하면서 계속 이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리고 약간의 운이 따라준다면 너의 그 상처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끔하게 돌아올 거라고 믿어. 이런 식으로 뭔가 마술의 현상과 과정을 하나의 메시지로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고마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야 라고 느끼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피식하고 웃으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친구가 야, 근데 너 너무 다 보이지 않냐? 너 아까 숨기는 거 다 보였어 라고 해도 그랬냐? 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 지금 웃고 있어. 이렇게 좀 뭔가 마술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시고요, 하나의 언어로 활용하시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일상에 녹이시는 방법을 연습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술은 생각보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